와서 그럼 2년 동안 이제 그 외대부고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버드로 가게 됐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 목표를 하버드로 잡고 이제 아이가 어느 시점에 나 이제 고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하버드에 이제 여러 학교 중에서 하나의 학교로 해서 들어갔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외대부고를 간 아이들 중에 이렇게 좀 잘하는 아이들, 잘하는 애들이 정말 많아요. 네. 정말 많은데 스펙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비교과 활동이나 이런 것들도 그쵸, 뛰어난 아이들도 엄청나게 많고요. 네. 근데 그 아이들 중에서 내가 그 아이들을 네. 제치고 네, 네. 그 아이들과 경쟁을 해서 네. 내가 하버드를 갈 수 있다, 하버드를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요. 네. 그러니까 하버드를 생각을 한 건 아니에요. 네네. 하버드를 계획을 하고 나는 하버드를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건 아니고 우리가 그 미국 대학교를 준비를 할 때 네네. 그 세이프티 스쿨 네. 그러니까 내가 최소한 요 정도 학교는 합격할 수 있어라고 네네. 생각을 하는 학교가 있거든요. 마지노선을 딱. 네, 거기 딱 정해놓고 그게 저희는 네. 정말 낮았어요. 네. 정말 그냥 원서만 넣으면 들어갈 수 있는 학교. 네네. 내신 성적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학교. 요 정도였고, 그리고 그 나머지는 미국 대학교에 이렇게 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모든 것들에 그냥 최선을 다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 학교 성적, 그 다음에 비교과 활동, 에세이 써야 네네. 되고, 그 다음에 학교 추천서, 선생님 추천서 받아야 되고, 네. 인터뷰해야 되고, 요 네. 과정들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얘가 준비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애가 준비할 수 있는 거는 학교 성적 최선을 네. 다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에세이 꾸준히 써가면서 어떤 네. 그 실력을 네. 쌓는 거고, 학교 선생님들하고 관계 잘 만들어 놓는 그쵸. 거. 네. 네. 이런 것들 하는 거. 그거는 부지런히 했어요. 부지런히 했지만 그렇다 그래서 나는 하버드를 가야 하니까 어떤 거를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거의 안 했던 거죠. 제가 아이한테 얘기를 했던 거는 우리가 이제 농담처럼 했던 네. 말. 네. 하버드 쓸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냥 하고 싶은 편하게 거 하자. 편하게 하자. 네네. 그러니까 아이가 왜 앞서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네. 독촉한다 그래서 재촉한다 그래서 아이가 더 잘하는 거 아니고요. 네. 네. 그 충분히 어떤 이렇게 스스로 믿을 수 있는 힘, 나는 네, 요거는 할 수 있어.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이렇게 그 생각을 심어주는 거. 네. 그 정도만 해줄 수 있다 그러면 네. 그 나머지는 사실 결국은 아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잠깐 쉬는 동안 이제 여쭤봤는데 하버드에 이제 입학이 됐잖아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다른 여러 대학보다 먼저 하버드에 지금 입학이 돼서 그 네. 뒤는 그러면은 안 하신 거죠? 네, 이제 미국 대학교 같은 경우는 한국도 그 수시 전형을 하고 먼저 되면, 그쵸? 예. 합격을 하고 나면은 네. 뭐 그 다음에 사실 별로 그렇게 마음에 그쵸. 부담이 없는 것처럼 네. 얼리로 이제 제출을 하고 난 다음에 네네. 합격을 해버렸어요. 네네. 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뭐 다른데 하버드 합격했는데 굳이 그쵸. 다른 데를 써야 될 필요가 네네. 없다라는 생각에 뭐 다른 저기는 안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은 한 군데 내고 그냥 한 군데 합격한 걸로 끝난 거죠. 합격 딱 이렇게 왔을 때 진짜 그 약간 말이 안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말하나 말하죠. 그쵸. 너무 좋기도 하고 하버드에 네. 적합했다. 아니면 하버드에 들어갈 때 운이 정말 좋았다. 운이 또는 좋았다. 네, 운이 좋았다. 그렇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겸손하다는 얘기 나올 것 같아요. 아니야, 이게 겸손이 아니고요. 진짜 운도 있었다. 정말 미국에 있는 좋은 학교들, 네. 아이비리그를 위시해서 네. 뭐 최소한 한 20위권 학교, 네네. 20위권 이내에 드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저는 다 그 학교가 그 학교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에서 그냥 우리 아이가 운이 좋아서 네. 하버드에 합격을 한 것뿐이지 네네. 하버드에 합격을 하나 뭐 다른 학교들에 합격을 하나 네네. 그 아이들의 실력 면에서는 큰 그쵸. 차이는 네. 없다. 그러면 그 하버드에 입학한 친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제 사실 어느 레벨 이상 수준이 다 되는 친구들인데 그럼요. 그 중에서 우리 딸의 합격의 비결 사실 이제 정확히는 모르지만 내가 예측건데 요런 게 그래도 비결이었을 것 같다. 이 부분 있을까요? 네, 이게 저는
힘 빼고 한 게 굉장히 주요했다고 생각을 해요. 엄마로서 아니면 그 딸도 같이. 같이 모든 것을 하버드에만 전력을, 맞춰서 준비를 했다면 네. 오히려 아. 더 어긋났을 수도 있어요. 네네. 왜냐면 이제 하버드 같은 경우 이제 미국 대학교를 준비를 할 때 네. 그 학교에서 보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거는 원서를 제출을 하는 것을 제출을 할 때 네. 뭐를 내느냐에 따라서 그 학교에서 뭘 보느냐가 이제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알 수 네네.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첫 번째는 성적이에요. 네. 성적 같은 경우는 학교 내신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AP, SAT 네네. 뭐 이런 어떤 표준 네, 시험 점수. 네. 이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보는 게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신 비교과 활동 그리고 최종적으로 에세이를 제출을 하게 되는데 네. 에세이가 이제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총 3편을 제출을 네네.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길지 않아요. 그런데 그 에세이로 본인의 살아온 것들을 네. 다 보여줄 수가 있어야 그쵸. 되기 때문에 네. 사실 에세이 준비도 굉장히 잘해야 돼요. 미국 네네. 대학교는 에세이가 뭐 성적 다음이라고 맞아요. 성적하고 네. 거의 비슷한 비등할 정도로, 어떤 네, 네. 중요한 요소거든요. 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추천서 네. 이거 한국도 똑같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이제 인터뷰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전부 다 하버드에 맞춰서 준비를 했다면 네. 성적 퍼펙트 해야 돼. 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쵸. 내가 하버드를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좀 더 균형을 맞춰서 네. 다른 걸 그랬을 더 수 있죠. 잘했을 그쵸. 수 있는데 네. 얘는 그냥 하고 싶은 거 한 거야. 본인이 좋아서 네. 열정을 비교과 가지고. 활동 같은 경우도 내 열정을 그냥 가서 그냥 정말 한 불사른 거죠.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네. 입학사정관들 눈에는 그쵸. 아 얘는 정말 이쪽에 정말 열정이 있는 아이구나. 네. 얘가 했던 것들이 어떤 거고 네. 그 일을 통해서 얘가 어떤 성과를 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입학사정관들이 보게 되는데 그것들을 정말 열정을 네. 다해서 네, 네. 했던 거죠. 그렇군요. 네. 아이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그릇이 좋다. 예, 끈기가 굉장히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것도 느껴졌고 또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메타인지가 굉장히 높은 친구, 본인의 위치도 그렇죠. 정확히 알고 네.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한 친구가 아닌가? 근데 그 저변에 그 작가님께서 약간 믿고 지지해 주니까 아이가 조금 이렇게 헛디고 방황할 때도 좀 버텨나간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사실은 들으면서 되게 엄청나게 이렇게 산처럼 아이한테는 엄마가 좀 산이나 바위처럼 난 꿈쩍 안 하고 네 옆을 딱 지켜줄 거야. 그러니 그렇죠. 네가 어떤 거든 해봐. 해나갈 수 있어. 그럼 아니면 조금 뭐 남들보다 떨어져도 괜찮아. 꼭 여기 선대 안 이런 느낌을 사실 받았어요. 그래서 아이가 어쩌면 그런 것 때문에 본인이 이제 자존감도 높고 자존심도 센 친구기 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엄마 그런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잘 가지 않았을까? 엄마의 공이 네. 네, 얼마나 되시는 것 같아요? 작가님의 내공도 이거 있잖아 여기에는. 아니 저는 네. 이게 이제 우리는 둘 다 서로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네네. 엄마 덕분이야. 네. 아니야, 네가 다 한 거야. 이거를 서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진짜로 제가 보기에는 제가 한 게 없고요. 네네. 우리 딸이 보기에는 엄마 덕분인 게 큰 거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많이 이제 하신 거죠. 서로 하신 그런 거죠. 생각들을 하는데 네. 제가 한 거라면 사실 믿어준 거 맞고요. 네네. 믿어준 거 안에는 뭐가 있냐면 네. 내가 저거를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 것도 있거든요. 스스로 믿게 하는 힘을 길러주는 네네. 거. 그리고 아주 좋은 게 하나가 책을 많이 읽은 아이가 메타인지가 좋아요. 네, 확실히 그래요. 네네.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는 데에서도 그렇고 내가 뭐를 할 수 있다라는 어떤 믿음을 갖는 데에서도 내가 얼만큼 했을 그쵸. 때 요거를 네. 달성을 한다는 할 수 걸. 있다라는 거를 맞아요. 경험을 통해서 알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 힘을 길러준 건데 네. 근데 반드시 공부를 100점을 맞아야만 이거를 해낼 수 있는 건 아니야. 명문대학교를 가야만 이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네네.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가 잘하는 거 있잖아. 그걸로 너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 라는 네네. 얘기를 끊임없이 해줬어요. 네. 그러니까 얘도 마음속에 그렇지 엄마 그래 나는 내가
이게 꼭 아니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다른 있겠지. 대안이. 그러니까 어쩌면 아이 마음 속에 네. 그 나한테는 이렇게 막 불안한 거를 막 표출을 하면서도 네. 지 마음 안에 내가 그래 여기서 여기까지만 하면 돼 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압박감이 확실히 덜하고 심리적으로 예, 다른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아마 이제 쭉 그 이제 영상으로 보시면서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나는 되게 평범한 엄마고 우리 아이도 평범한 것 같아. 보통은 이제 잘된 친구들을 보면서 저 집 아이는 뭔가 특별하니까 잘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쭉 들으면서 보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사실 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이제 하는 과정 중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계속 이제 사실 굉장히 단단한 멘탈로 제가 봤을 때 이어오신 것 같아요. 저희 그 구독자 분들에게 제가 이제 부탁 말씀드릴 것은 이게 저도 사실은 선뜻 누구나 지금부터 하면 하버드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는 못 하겠는데 근데 목표점을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게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금 크게 좀 더 멀리 보고 크게 꿈꾸고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늘 해왔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결과까지 사실 보여주셔서 굉장히 롤모델이 되는데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초등학생 그 부모님들이니까 이렇게 하면 그래도 뭐 부모로서 괜찮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해 오신 거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정말 잘 만들어진 환경에서 운이 좋아서 성장을 잘 스스로 여러 가지 어떤 그릇도 잘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근성도 잘 키워지고 해서 공부도 잘하고 스스로 뭔가를 잘 해내는 아이로 크면 좋아요. 그 내용이 사실 제 책에 있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을 하다 보니 그런 환경에서 그런 어떤 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자라는 아이들 이미 이만큼 자랐어. 근데 여기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려니 어려운 점이 좀 많아. 이런 아이들이 사실 더 많거든요. 그쵸. 근데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도 어떤 기회가 주어지고 스스로 믿을 수 있는 힘을 갖게 해주고 그렇다 그러면은요 얼마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둘째 얘기예요. 둘째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어쩌면 이렇게 공부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갖지 못했었고 그 다음에 항상 이렇게 실패하는 경험만 가졌었고 그랬기 때문에 자신을 믿지 못하는 그런 아이로 그러니까 그런 아이로 보낸 시간이 제법 길었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캐나다에 가서 물론 이게 이제 한국에서도 이런 환경이 주어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캐나다에 가서 스스로 자기를 믿고 새로 시작하는 어떤 과정들이 책에 소개가 돼 있어요. 저는 초등학생 아이들 엄마들이 물론 이제 그 흔한 엄마를 보실 정도의 어떤 엄마들이라면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고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 준비를 해오신 분들이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 아이를 좀 더 이렇게 스스로 할 수 있는 아이, 스스로 나 스스로를 믿고 내가 근성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도전해 볼 수 있는 아이로 키우고 싶으시다면 아이들에게요 작은 이렇게 성취를 하는 기회를 자꾸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큰아이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모든 환경을 잘 만들어주고 잘 이끌어준 데에 비해서 둘째는 그걸 잘 못했는데 그걸 나중에서야 안 거예요. 나중에서야 내가 이런 면에서 정말 잘못했었구나. 근데 이런 기회가 주어지니까 아이가 스스로 힘을 발휘해서 앞으로 나가는구나.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책 안에 사실 제가 그 두 가지 점이 저한테는 되게 의미가 있었어요. 물론 첫째 딸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하버드에 갔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교육을 이제 뭐 이렇게 도와주셨는지에 대한 그것도 나름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어쨌든 이제 2자녀 이상인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경우는 아이들 기질도 다르고 또 이제 능력도 다르고 관심도 다르다 보니까 그걸 양쪽을 다 같이 끌고 가기 정말 항상 어렵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하셨는지가 잘 나와 있었어요. 네, 그런 부분을 도움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그래서 이제 책에 대해서 더 궁금해지셨을 것 같아서 저희가 구독자용으로 10권 도서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시고 감상평에 여러 얘기가 오늘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솔한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굉장히 저희한테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도움 말씀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되게 네, 장시간 오셔서 편하게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인터뷰 해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굉장히 예, 즐겁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말씀 주셔가지고 마음에 또 많이 새기게 되는데 네, 언제 또 기회 되시면 또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또 불러주세요. 네,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